는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거는 서울 여론조사 이야기인데 서울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총선 이야기인데 일단 전제를 하나 깔아드릴게요.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을 하게 되면 민주당한테 불리합니다. 일단.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유선을 집어넣는 여론조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해서 전화 면접 여론조사 협회, 자동응답 여론조사 협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 언론사들이 전부 다 전화 면접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 잘 안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일 수는 있지만 선거 여론은 아니라고.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국민 투표율 100%를 가정한 여론조사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MBN과 매경이 여론조사한 거예요. 참 그거 참. 총선 어느 당 지지? 국힘 40%, 민주 36%, 제3지대 14%라고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보다. 하나 더 있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선거 이기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총선 국면에서는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사실 국면 호도용이에요. 국면 전환용이라고. 실제로 이 여론조사 어떻게 됐을까요? 잘 봐봐요. 전화 면접 조사 유선 10%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여론조사랑 다를까요, 저렇게? 예, 선거만 가까워 오면 우리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전화 면접 조사 몇 %인지 좀 결과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 확인하는 버릇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선거가 가까워졌다는 뜻인 거죠. 그 여론조사 꽃에서 각 구별로 500명씩 뽑아서 여론조사 했을 때 그때도 유선을 넣었는데 그때는 일부러 넣었습니다. 조금 더 공정하게 좀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1,800명만 가지고 한 거잖아요. 유선 10%. 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으로 어떤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0%면은 108명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저렇게 해서 먹혔던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차별화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생겨나서 이제 들썩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무슨 설 특집이라 그래갖고 언론사들마다 다 여론조사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화 면접인지 아닌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응답 어쩌고 유선 비율 이렇게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는 지금 아마 100% 무선 전화로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보도를 돌리는 거고요. 지역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제주도 여론을 한번 볼까요? 제주 갑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지금 거의 압도적이에요. 물론 의석이 몇 개 안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제주 갑, 제주 을 이렇게 송재호 후보, 문대림 후보 이렇게 박빙이네요. 제주도는 지금 아마 우리가 한석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제주 을, 김한규 이것도 압도적이네요. 지역은 그렇습니다. 누가 지금 도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지지 않아서. 전북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북의 가장 압도적인 사람은 한병도 의원이에요. 군산. 익산. 익산.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어. 군산. 박빙 오차범위. 신영대 의원하고 김우겸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박빙입니다. 최이배 의원도 분위기가. 저기 가서 붙고 있군요. 저 국민의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온 케이스죠. 네. 지금 지역 여론은 그렇고요.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줘봐요. 이준석 신당, 이낙연 민주당 탈당 의원 신당 후보 지지 여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이게 이준석이 참여하는 정당, 이낙연이 민주당 탈당 의원이 참여하는 정당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건 보여줘봐요. 그래서 이게 있어. 전화 면접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번 총선 때 누구를 찍을래? 그러니까 민주당 35, 국민의힘 33, 제3지대 후보 21 이렇게 답은 이렇게 나와.
근데 제3지대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왜 이거 있잖아요. 왜 새로운 게 좋은 것이요 이런 것처럼 새로운 당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대하는 사람. 우리들처럼 꾸준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그 가치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정치 무관심층들이 주로 보면 야 새로운 정당이니까 찍어야지 하고 저런 식으로 지지를 나오는데 막상 투표장에 가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저 보통 정치 혐오하는 분들이 제3지대 후보, 민주당도 아닌 국힘도 아닌 그런 곳에 여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막상 3지대 후보들을 봤더니 이준석이고 이낙연인데 찍고 싶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언론사 헤드라인 이거예요. 4.10 총선 3지대 후보 당선 대야가 21%라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데 개혁신당 4% 새로운물의 1%다. 어디 갔지? 나머지 분들 어디 가신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새로- 자꾸 언론에서 정치 혐오를 일으키면서 양비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나쁘다, 국힘도 나쁘다, 정치인들 다 나쁘다. 계속 그걸 주입시켜요. 그런 다음에 삼지대를 뭔가 새로운 신기루처럼 막 얘기를 해놓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은 더 나빠. 지금 제가 볼 때 저 결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표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열렬 지지자들, 총선에 자부심을 자기의 지지하는 정당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나머지 3지대를 뭐 저렇게 여론조사 때 응원했던 사람들은 푸나님 말씀대로 거의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사람들, 무관심층으로 흐르기 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한국갤럽이요. 뉴스원 의뢰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도 당연히 전화 면접이에요. 갤럽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여론조사를 하고 있냐면 서울 다음에 뭐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중도층 민주 38%, 국민의힘 16%가 핵심이더라. 중도층은 이미 민주당에 와 있다. 여러분 서울이 어떤 거예요? 얼마 전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뺏긴 지역입니다. 그 전에 오세훈이 5선 서울시장인 거 알죠? 그 전에 보궐에서도 오세훈이 당선되고 다시 1년 만에 다시 오세훈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민주당이 지금 뭐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전화 면접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중도층은 38대 국민의힘 16 민주당 38이더라 이런 거고요. 자, 서울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32.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36. 아까 말한 게 21이 그거예요.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21인데 막상 해보면 뭐 4%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희망 후보는 하면 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지?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으로만 찍었을 때는 아까 그 숫자가 나왔지만 그 지역의 인물을 누구 찍을래요 하면은 민주당 42, 국민의힘 32가 나오더라. 10%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새로운 미래 3, 뭐 개혁신당 4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정의당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지만 알고 보면 저거 의미 없어요. 서울 여론이 그렇다더라.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 희망 여부도 한번 물어봐요. 이게 사실은 정치 혐오에 기대는 측면이 있거든요.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 34.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 49인데 막상 까보면 투표장에 안 나오실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아마 이번에 투표율 60에서 70 사이 정도라고 보면 저는 70% 가까이 갈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역대급 심판 선거가 되면 그러면 한 65%를 대충 잡는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상당수 지역에서 50% 넘어가는 득표를 올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런 산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새로운 당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막상 내 지역구에선 누굴 뽑을래라고 하면 내 지역구에서는 내가 그 투표한 당이 깨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사표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 일할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선택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미추홀을에서는 다선 의원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교체할 때가 됐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 면접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세요. 한동훈 이재명 대선 가상 대결. 전화 면접이라고 해서 전 국민 전체 여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아유, 애씁니다. 애써. 애쓴다 진짜. 아유, 애쓴다 진짜. 아유. 40대 44.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다음에 국회의원 세비 축소 서울 메가시티 찬반. 이게 이제 정치 혐오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세비를 줄이는 거 정치 혐오 왜 그런 맥락이에요. 국회의원들 일 못하니까 네.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세비 줄이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안국역 종로 3가역 이쪽을 지나왔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 세비 축소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세비를 축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어떤 지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선동하고 있고 네. 실제로 제가 만난 이제 어르신들 중에 국회의원 숫자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제가 데이터 뭘 보고 얘기하시겠나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아까워 죽겠다. 숫자 줄이고 월급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들으세요. 그리고 숫자가 적어질수록 특권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의사, 변호사 숫자 작아서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면 그때 약간 수긍을 하시는데 그렇게 토론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민생 살아온 걸 어떻게 좀 먹혀요, 바꿔. 그분들. 근데 지금 저 서울 메가시티 관련해서 질문이 이거예요. 김포, 과천, 고양, 부천, 성남, 안양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서울 시민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이 여론조사가 700명짜리거든요. 반대 59, 찬성 30. 한동훈이가 최근에 무슨 몽룡꽃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지만 서울 시민들 싫어하더라 이런 거고.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 30, 잘한다 30, 잘못하면 65입니다. 전화 면접인데도 이런 상황이에요. 전화 면접인데도. 그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가 윤석열 못하나 잘하냐가 방안은 깔고 들어가는 디폴트 값이에요. 나머지 지역에 따라서 인물이 어떠냐인데 윤석열 정권 아예 끝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부느냐. 윤석열이 못하고 있긴 하지만 끝내는 건 좀 그렇고 우리 지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좀 나으니까 찍어주자. 이 바람이 부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50%는 윤석열이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그 기본값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서울 시민들한테 전화 면접으로 물었으면 지지율이 있다고 나오는 거야. 에휴.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전화 면접에 35, 31 민주당이 더 앞서고 있고요.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35, 34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이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아까 지역구랑 약간 다르죠. 자기 지역엔 찍을 만한 지역구 후보가 없어요. 국민의힘 쪽이. 민주당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울을 잡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성준은 알겠는데 나머지 김성태 찍기는 싫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 투표는 박빙인 거잖아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운동권 심판론, 검찰 독재 심판론. 이것도 지금 운동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42, 비동의 47. 그리고 검찰 독재 심판론은 동의가 59, 비동의 33이니까 서울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 넘어갈게요.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견해. 누가 봐도 빨간색이 엄청 많죠. 이래서 윤석열이 망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해야 된다 56. 대통령 입장 표명으로 충분하다가 17밖에 안 됩니다. 저 질문도 이상해요. 뭐 우리가 직접 사과하는 거 보고 싶습니까? 수사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네. 해야죠. 법 위에 있는 거야. 대통령 부인은 그런 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색깔로 표현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직접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빨간색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떤 의도한 바가 아닌가 맞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서울은 심정적으로 거의 다 회복됐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세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세력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런 부류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
신당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역구마다 갔더니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후보들이 막 쟁쟁해. 그러면 신당 바람 부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어떤 스마트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대부분 다 악마화나 더럽혀져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그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법을 만들고 막 국회의원이 되고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초선 때 국회의원들 일 잘하기 힘들어요. 제가 공약 분석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재선 정도 돼야만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대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 가치관,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 정치를 잘 몰라. 아 그래? 왜 지금 재선 3선 형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라고 해.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쉬시라. 진짜로 쉬시라. 지금 이런 거 선수 뽑아가지고 윤석열 정권 성을 타고 올라가갖고 성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전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새날 방송은 내일 다시 오고요. 이따가 8시 40분에 국회의원들 인터뷰 방송도 있거든요. 그때 다시 올게요, 저는. 밥 먹고 올게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 마음 많은 풍성한 네.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김원태님, 설 잘 보내세요. 시장 갔더니 물가가 무섭네요. 그러뇨? 과일 사지 마요. 김인원님 고맙습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 다시 올게요.